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쁜 부모를 위한 긍정의 훈육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정원에서 귀여운 고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나비가 있는 것을 알고 소년은 매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고치 표면에 살짝 금이 간 것을 봤습니다. 나비가 나오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소년은 너무 신이 나서 도움을 주고 싶은 나머지 나비가 나올 수 있도록 고치의 막을 조심조심 벗겼습니다. 나비는 그만 근육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비는 날개를 펼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나비는 소년의 손 안에서 죽었습니다. 부모의 왜곡된 사랑은 아이를 향한 과잉 보호로 이어집니다. 아이 스스로 회복 탄력성과 내재적 동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과잉 보호로 인해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리고 공헌할 기회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그래서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대로 고통받게 두라는 말인가요?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통은 아이가 유능감, 자신감, 공헌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자랄 때 생깁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자존감은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이 책은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줄 도구를 제공합니다. 잔소리하고 벌주고 변덕스런 애정을 쏟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인생의 기복을 경험하도록 조심스럽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지로 아이가 세상을 알게 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할 일을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 스스로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슬픔을 극복하도록 삶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난관을 헤쳐나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배려합니다. 아이에게 고통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고 부모의 지지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긍정의 훈육은 일종의 격려 모델입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는 낙담한 아이이기에 드라이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필요하듯 아이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모든 도구는 아이를 격려합니다. 소속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아이의 행동 뒤에 감춰진 믿음을 다룹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도구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누적된 긍정의 훈육 5가지 기준과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긍정의 훈육 도구가 이러한 기준과 일치하도록 설계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인 대본처럼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각 도구의 숨은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단어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긍정의 훈육 5가지 기준. 이러한 기준은 긍정의 훈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 또는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 과정에서 선택을 내릴 때에는 가능한 한 공정하게 하고 다음의 5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각 도구의 숨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긍정의 훈육 도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각각의 도구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1. 아이를 존중하는가? 많은 이가
벌 주지 않는 것이 관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이나 가이드 자체는 단호해야 하지만 제한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예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건 안 돼. 친절이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유대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예시에서 너를 사랑해가 친절에 해당합니다. 단호함은 아이와 아이 주변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건 안 돼는 단호한 교정입니다. 단호하게 말하기 전에 아이의 감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신 스마트폰을 갖지 못해서 화가 난 거 알아. 곧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먼저 이해한다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게 결정하고 대화하는 것. 부모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친절하면서 단호한 방식입니다.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대신 부모 자신이 할 행동을 정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존중을 요구하는 실속 없는 행동에서 비롯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자녀를 존중하고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여러분을 존중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잠시 방을 나가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그러는 대신에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와 같이 아이에게 무례한 말로 응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멈추길 원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행동을 적용하는 말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탁이 정리되면 저녁을 차릴게. 휴대폰이 눈에 안 보일 때 이야기하고 싶어. 잠들기 전에 책 2권을 읽어줄게.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연습하는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상황 중 하나는 소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거나 사줄 수 있는데도 안 된다고 말할 때 죄의식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응석을 지나치게 받아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이가 꼭 사고 싶은 장난감이 아닌데 사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때는 위험 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되 죄의식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는 이유를 친절하게 하지만 미안함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장난감 엄청 갖고 싶은 거 잘 알아. 그런데 사주지는 않을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걸 사기 위해 돈을 모으도록 도와줄게. 아니면 다른 장난감을 볼까?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사주는 게 낫지 않나?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받아주면 계속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반면 한번 슬기롭게 넘어가면 이후에도 문제를 극복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아이에게 여러분이 뭐든지 받아줄 거라는 기대 심리를 심어줄수록 아이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나친 관용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면 친절하면서 단호한 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는가? 효과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아이가 여러 기능을 배우고 실수도 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낼 기회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이는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도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는 문제를 접하고 해결책을 찾고 결과를 통해 배우면서 제대로 판단하는 법을 학습합니다. 아이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인 양육법입니다. 아이에게 감성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과 해결책을 위해 아이가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과잉보호나 단순한 위기에서 구제하는 행위와는 매우 다릅니다. 많은 부모가 효과적인 양육이란 자녀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부모는 믿음을 갖고 안심하면서 아이가 배우고 지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고 자기답게 자라게 합니다. 결국 부모의 궁극적인 역할은 사랑을 담은 적절한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안내하고 격려해서 자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제 갈 길을 가도록 두면 걱정도 되겠지만 자녀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안다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자녀의 세계로 들어가 잠시 머물러 보세요. 자녀가 관심을 가지는 것,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자녀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양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수록 아이가 낙담하여 저지르는 문제 행동을 다루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녀의 세계에 초대받는 것은 매력적이고 배울 것이 많은 경험입니다. 부모의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싫든 좋든 누구를 믿고 언제 누구와 말할지는 자녀가 결정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이해와 용기를 주기 위해 여지를 제공하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3.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최선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저지른 큰 실수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믿음, 빙산의 일각에 대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를 설명했습니다. 처벌로 당장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자기 자신과 부모,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까요? 이 책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이 중요성을 이해하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지녔으면 하는 특징이 있나요? 이제부터 그것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양육의 목적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매일매일의 문제와 위기를 다룰 때 이러한 특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떤 결정을 할까? 아이 자신과 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 내가 직장에 다녀서 워라밸을 유지할 줄 몰라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응석을 그냥 받아주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정과 회사가 공존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싶어도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없는 부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관대하고 응석을 다 받아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될까요? 원하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물질적인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넌 할 수 없으니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걸 알려줄게. 이런 생각을 전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받아준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는 장난감도 갖게 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교훈을 얻을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아이가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4. 인격 형성에 필요한 주요 사회적 기술이나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가? 처벌이나 무조건적인 허용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는 이제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습관을 걷어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아이가 실수했을 때 벌 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찮게 하거나 징징대면 부모가 받아준다는 사실, 혹은 벌 받음으로써 잘못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아이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회적 기술이나 삶의 기술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결과부터 탐색하고 해결책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과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과 결과를 강요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처벌의 일종이고 아이가 실수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결과는 행동의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결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준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숙제하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질문해주고 다정하게 기다려줄 때 아이는 스스로 결과를 탐색합니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원인이 뭘까? 어떤 마음이 들어? 네 목표는 뭐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뭘 할 거니? 라고 말해줍니다. 다정한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협박투의 목소리에는 몰라 같은 반응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생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움직이게 하려 드는지를 아이는 항상 구분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결책을 생각하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거나 행동을 올바르게 수정하려 합니다. 반면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어른인 여러분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 역시 억울해하거나 마지못해 따르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다양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형성시켜줍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려 할 때, 양육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지? 무슨 벌을 줄까? 반면 해결책을 우선시하는 부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문제가 뭐지? 해결책이 뭘까? 이런 부모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많은 부모가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해결책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자식과의 힘겨루기가 멎었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고 처벌하는 대신 해결책을 생각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공감하는 방법으로 아이 스스로 결과를 탐색하게 유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은 문제 해결, 존중하는 대화법, 의사결정, 갈등 관리, 협상과 같은 다양한 삶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해결책에 항상 아이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를 가장 존중하는 행동은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안전벨트를 메어주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 멜 때까지 조용히 앉아 엄마는 책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아이가 믿고 따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미리 확보하고 읽고 싶은 책을 준비합니다. 해결책을 찾을 때에는 가능한 한 항상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아이디어 내는 기술을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안을 선택하게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기회를 주기만 하면 아이는 늘 놀라운 해결책을 냅니다. 곧 출시될 게임을 사달라고 한 어린 소년과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빠는 게임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사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아빠가 게임을 사주지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사고 싶어. 그래서 아빠는 아이가 게임을 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에 아이를 참여시켰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게임을 살 수 있도록 아빠가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 아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시간이 있는 숙모에게 함께 줄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독립심과 창의성이라는 삶의 교훈을 얻은 게 아닐까요? 5.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아이가 자각하도록 도와주는가? 이 기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가 타고나는 공헌 욕구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아마 아이가 2살쯤에 내가 할래! 라고 요구하는 걸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발달 분야의 연구자는 아이에게 2살 이전부터 공헌 욕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이타주의라고 부르는데 다음 실험에서 설명하듯이 공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토마셀로와 바르네케는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18개월 걸음마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아이를 일부러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엄마와 함께 방에 있게 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연구자가 문이 닫힌 책장에 책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연구자는 문이 닫힌 책장에 계속 책을 넣으려고 했으나 부딪히기만 합니다. 잠시 지켜보던 아이는 책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주었고 이제 책을 제대로 꽂기를 기대하는 얼굴로 연구자를 바라봅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아이 앞에서 집게로 수건을 빨랫줄에 고정하려 합니다. 연구자가 빨래집게를 떨어뜨리고는 잘 줍지 못하자 아이는 빨래집게 쪽으로 기어가 주워주려고 애씁니다. 연구자에게 빨래집게를 주워주면서 아이는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타고난 언어 능력 또는 개발할 필요가 있듯이 공헌 역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키우면 아이가 공헌 능력을 발달시킬 욕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아이가 공헌 능력을 개발하고 확대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의 훈육 도구는 아이를 도와 능력을 개발하고 아이가 유능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아이가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도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인의 딸인 메리 넬슨 탐보르스키의 예시를
살펴봅시다. 어느 날 메리는 2살 아들 파커가 형의 티셔츠를 입느라 고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메리는 파커가 머리와 팔을 구멍으로 빼내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워크숍에서 다른 이들과 이 사진을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워크숍에서 티셔츠를 입으면서 얼굴과 팔을 빼낼 구멍을 못 찾는 파커의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중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이 있나요? 참석자 대부분이 손을 듭니다. 메리는 이어서 다음 사진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나올 것부터 팔이 나오고 다른 쪽 팔과 얼굴은 여전히 티셔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중 이 상황을 보는 게 불편하신 분이 있나요? 여전히 참석자 대부분이 손을 듭니다. 세 번째 사진은 팔이 나올 좁은 구멍으로 얼굴을 내밀고 한쪽 팔은 머리가 나와야 할 구멍으로 내민 사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커가 머리를 제대로 빼내고 한박 웃음을 짓는 사진입니다. 얼굴과 팔이 제대로 나오도록 형의 티셔츠를 입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함으로써 성취감을 가득 느끼며 보여준 미소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모는 힘들 거라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이 능력과 공헌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달려가 도움을 주면 아이가 자부심을 느낄 기회를 오히려 빼앗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예입니다. 스스로 하게 둔다. 아이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뿌리와 날개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긍정의 훈육 도구는 안정에 필요한 뿌리를 키울 능력과 날아오르는 데 필요한 날개를 아이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아이가 길렀으면 하는 특성은 무엇인지,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아이는 부담을 안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나 여러분을 껴안을 때 혹은 베개를 베고 자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한다면 회복 탄력성, 창의성, 능력을 아이 스스로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힘든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아이에게 줘야 합니다. 가르치고, 인내하고, 세상과 맞서 씨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는 육아와 직장, 대인 관계에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바쁜 부모를 위한 긍정의 훈육은 이런 상황에 처한 부모들이 개인적인 생활이나 삶의 목표를 희생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슈퍼맘, 슈퍼데디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달리는 대신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언뜻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삶의 영역들을 통합하고 긍정의 훈육을 활용해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인간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면 아이를 지나치게 애지중지하거나 허용적 양육 또는 처벌적 양육을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은 피로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태도가 열쇠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스스로 자녀 양육과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독립적이고 협력하는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통 전략, 자아 성찰을 위한 팁을 받아들여 활용하면 여러분은 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기거나 일찍 퇴근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